안녕하세요. 건강강사 박진선입니다. 오늘은요,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볼록볼록 튀어나오고 손마디가 아프고 아침마다 뻣뻣해지는 현상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에 관절염이 일어나고 마디마디가 아픈 이유는요, 연세가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손을 많이 사용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하루 종일 운전을 하신다든지 목공일을 해서 하루 종일 망치질을 하신다든지 음식을 하시는 분이어서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음식을 하신다든지 혹은 골프를 즐기셔서 이렇게 꽉 쥐는 활동을 많이 하신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손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분들은요, 나이 때문이야 라고 넘기기엔 우리가 손의 활동량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이런 분들은 보통 병원에 가시면 따뜻하게 해주는 파라핀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통증이 굉장히 심할 때 파라핀을 해주시면요, 손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이유는 내 손에 있는 관절 혹은 손을 감싸고 있는 인대나 건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에 마찰열을 가해서 즉각적으로 손이 좀 따뜻해지면 관절이 편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자, 이렇게 급한 불을 끄시고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라핀 물리치료도 받고 급한 불을 끄셨다면 이제는 예방법을 배울 때입니다. 그러면 병원에 갔을 때는 괜찮은데 일상생활 할 때는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 타면요, 손을 연신 흔들고 주무르시고 운동을 해주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손의 관절이 붉어지고 마디마디가 뻣뻣해진다는 건 관절을 감싸고 있는 인대나 건이 뻣뻣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건은, 인대는 언제 뻣뻣해지느냐? 건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뻣뻣해지고 짧아지고 뭉쳐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손의 관절염을 일으키는 근육은 우리의 손가락 신전근들이 주 원인이 됩니다. 손가락을 신전해야 되는데 신전이 되지 않고 처져서 긴장되거나 굳어져 있다면 관절염이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손가락의 지신근들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 지신근들은요, 손가락의 끝에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도 있죠. 이 근육들이 짧아지거나 뭉친다는 건 손을 굉장히 아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손이 아파서 주물주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실수록 더 짧아지고 관절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열이 발생해서 조금 나아지는 듯 하지만요, 계속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손을 이렇게 해보신 상태에서 아래로 쓱 하고 내려보시는 거예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100% 당기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지신근들이에요. 그러면 손을 정상 위치에 놓으시고 이 근육을 아래로 쓱 하고 밀어줍니다. 아래로 쓱 하고 밀 때 누르는 부위가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왜냐하면 뭉쳐있고 짧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쓸어주면서 손목을 같이, 손은 편안하게 두시고 아래 방향으로 쓸어줍니다. 쓸어주셨다면 다시 한번 내려보시는 거예요. 내렸을 때 아까보다 당기는 게 덜해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쓱쓱 한 번 더 내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구부려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구부렸을 때보다 훨씬 편안하게 손이 구부러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운동이 되시는 거예요. 아픈데 참고 하시면 노동이 되시는 거고요. 편안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는 건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강화시키고 싶으시다면 통증을 없애신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손을 구부리고 손목을 내렸을 때 아팠던 부위가 수축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수축 상태에서 손을 구부렸다 폈다 하시면
근력 강화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악력기를 사용하시고 소프트 볼을 사용하시는데요. 이 볼이 아니더라도 그냥 잼잼 주먹만 주셔도 우리의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주먹을 내려보시면 아무런 느낌이 나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올리실 땐 손문을 다 들고 올려줍니다. 내릴 때는 주먹 주시고 올릴 땐 손목을 펴줍니다. 자, 이렇게 반복해서 활동을 해주신다면 우리를 괴롭혔던 손가락 관절들을 편안하게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손을 구부리게 만들어지는 구부리는 근육도 있잖아요. 이 근육이 강력하다면 우리의 손은 이렇게 있는 게 중립 자세입니다. 그런데 손이 아래로 처진다든지 구부러져서 처지면 반대쪽에 있는 신근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쪽에서 잡고 힘들게 만드는 이 근육도 편안하게 만들고 위로 올릴 수도 있게 만들어 주셔야 손등과 손바닥 쪽이 균형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일하신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손을 아래로 해서 쭉 손을 밀어 보시면 당기시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는 손지절 굴곡 근들이에요. 이 근육들은 손바닥 쪽 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쭉 폈을 때 당기는 부분을 지신근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래로 쓱쓱쓱 밀어줍니다. 아래로 쓱쓱쓱 밀어주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손을 아래로 내려보시는 거예요. 처음보다 당김이 덜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쓱쓱쓱 밀어주시고요. 손목을 아래로 쭉 늘리시고 다시 한번 돌아오시고 다시 쓱 한번 당겨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손을 뒤집어서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이거를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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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을 해 주신다면 우리의 손가락을 자극하는 근육들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의 포지션은 항상 요 자세입니다. 손목이 처지지도 않고 손이 너무 펴지지도 않는 요렇게 뭔가 살짝 쥐는 듯한 이 자세가 이렇게 편안하게 내려오는 손이 요 자세가 됐을 때 우리는 가장 편안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에 어떠한 힘도 주지 않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의 관절염, 손가락 뻣뻣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의 손 근육은 우리의 상지 근막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상지 근막은 가슴, 등 근육, 그리고 팔 근육들이에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은요, 여기가 나빠졌을 때는 이미 팔이나 어깨가 잡아주는 힘이 약해졌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의 관절염을 완벽하게 해소하고 싶으시다면 우리의 구부러지기 쉬운 우리 여기 이두근을 살펴보시는데요. 우리가 무언가 쥘 때 이두근을 구부리는 경향이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해야 요리도 편하시거든요. 그리고 운전대를 잡을 때도 이렇게 하시고 이제 골프 치실 때만 쭉 펴시는데 구부린 상태로 치시게 되면 손목도 안 좋아지고 팔꿈치도 아프고 우리 여기 이두근은 짧아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두근은 팔꿈치를 구부렸을 때 튀어나오는 근육이잖아요. 이 근육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통증이 있으시다면 짧아져 있고 뭉쳐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시원한 정도라면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고요. 아프시다면 잡으신 상태에서 팔꿈치 쪽으로 쓱 하고 밀어줍니다. 손을 이두근은 아래로 내려서 풀어주시고요. 삼두근은 힘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구부린 상태로 이쪽이 단축이 되면 이쪽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삼두근은 팔꿈치 뒤로 보내신 상태에서 쭉 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삼두근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삼두근을 강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강화하려고 하는데 삼두근도 아프다. 그러실 때는 삼두근을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팔꿈치 방향으로. 손을 위로 올리신 상태에서 쓱쓱쓱 하고 밀어줍니다. 우리의 삼두근은 광배근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옆구리 근육도 쓱쓱쓱 밀어주면 좋습니다. 재봉선보다 약간 뒤쪽으로 손 대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삼두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우리의 이두근과 삼두근을 풀어주셨다면요. 손을 살살살살 털어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완이 되었다면 강화도 시키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삼두근을 강화시키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손을 귀에 닿도록 붙여주시고 위로 올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동그란 배꼽이 길쭉해지도록 우리 광배근도 늘어나고 우리의 삼두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위로 올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이렇게 해주셨다면 이번엔 팔만 구부려서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광배근 늘린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만 구부리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자,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렇게 활동하시는 중에 팔꿈치에 소리가 난다든지 어깨에서 소리가 난다면 우리의 바른 자세가 아니고요. 관절 간 연결이 뻣뻣해져 있으시고요. 관절을 가지고 있는 근육 간에 시너지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수축하고 한쪽은 놔줘야 되는데 이게 박자가 맞지 않을 때 뚝뚝 하는 소리가 나시는 거거든요. 어깨, 팔꿈치에서 소리가 나신다면 매우 천천히 움직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손가락에서도 우둑우둑 소리 나시는 게요.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손가락에 소리 내시는 것보다도요. 위아래 근육을 살살살 풀어주시면 소리를 내지 않고도 우리 관절에 뻣뻣하거나 불편한 감각을 해소하실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두근과 삼두근을 풀어주셨다면 이제는 어깨입니다. 우리 상지 근막에서 등 근육과 가슴 근육이 잘 움직이셔야 하는데요. 가슴 근육은 짧아지기가 쉽고요. 등 근육은 늘어나기가 쉽습니다. 라운드 숄더에서 생활하고 계신다면요. 반드시 정상적인 어깨 라인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날개뼈가 벌어지지 않고 제자리에 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짧아져 있는 가슴 근육부터 늘려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 근육은 세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부, 중부, 하부입니다. 팔을 아래로 내미시고 상부 근육을 밀어주세요. 가운데다 놓으시고 중부 근육을 밀어줍니다. 위로 두시고 하부 근육을 밀어주세요. 우리의 팔을 쭉쭉 피부가 밀린다는 느낌으로 목욕할 때 때밀듯이 쓱쓱쓱 밀어줍니다. 가운데도 아래도 반대쪽도 동일하게 상부, 중부, 하부를 쓱쓱 하고 밀어주세요. 가운데 흉골근도 함께 움직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근육이 다 풀렸는지 알 수 있나요? 이 근육은요, 우리가 이렇게 팔을 했을 때 벽에 다 닿는다면 가슴 근육이 정상 범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팔이 좀 뜨거나 아니면 손목이 떠서 다 닿지 않는다면 가슴 근육이 짧아져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웠을 때 혹은 벽에 기댔을 때 다 닿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슴 근육을 늘려주셨다면 이번엔 등 근육입니다. 가슴 근육을 확인하는 방법이면서 등 근육 운동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등 근육을 짧아진 걸 늘려주면서 하시는 운동입니다. 손을 붙이신 상태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더 이상 어렵다면 벌리셔서 팔을 옆으로 붙여주세요. 한 번 더 올리시고 옆으로 움직여줍니다. 이 운동을 누워서 벽에서 반복해 주신다면 우리의 등 근육을 강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승모근도 상, 중, 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요. 방금 하신 건 중부와 하부입니다. 상부는 으쓱 하시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우리의 등 근육은 우리의 어깨와 목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요. 으쓱을 반복해 주시면서 이 상부의 가동 범위가 또 상부의 근력이 없어지지 않도록 반복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해 주신다면 중력을 이기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한 운동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개뼈 붙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다리를 세우시고 손을 위로 뻗어 주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구부려 바닥을 눌러줍니다. 바닥을 눌러주시면 가슴이 봉긋하게 올라오면서 등 뒤에서는 날개뼈가 붙습니다. 팔을 위로 올려주시면 날개뼈가 멀어지고 팔꿈치를 바닥을 누르면 날개뼈가 서로 붙습니다. 라운드 숄더로 고생하시고 계시다면 천천히 활동을 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운드 숄더가 강하시고 가슴 근육이 강하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하면서 어깨가 뜨는 경향을 보이시거든요. 이게 아니라 어깨와 머리에 힘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팔꿈치에만 힘을 주어서 날개뼈만 등 뒤로 가도록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어깨가 솟아나지 않도록 눌러주면서 활동을 해줍니다. 위로 올라가시고 아래로 내려오실 때 등 뒤에 있는 날개뼈가 서로 만나게 해주세요. 절대로 힘든 운동이 아니고요. 우리의 등 뒤의 감각을 익히는 운동이니까요. 가슴에 힘 빼시고 등 뒤 날개뼈에만 집중해 주세요. 바닥에서 하셔도 좋고 벽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어깨가 뜨지 않으신 상태에서 날개뼈만 붙습니다. 날개뼈 멀어지시고 벽을 살짝 밀어서 날개뼈를 붙여줍니다. 앞으로 뻗어주시고 붙여줍니다. 이렇게 나의 팔을, 손가락을 아프게 하려면 우리의 어깨, 팔, 그리고 아래팔, 손가락 끝에까지 안 좋아져야 손가락이 아파지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마무리 동작입니다. 편안하게 슬렁슬렁슬렁 움직여 주세요. 상지 근막을 다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손을 이렇게 벌리신 상태에서 커다란 공을 껴안는다는 느낌으로 껴안고 더 이상 껴안을 수 없을 땐 쫙 하고 펼쳐줍니다. 커다란 공기를 껴안는 느낌으로 안아주시고 공을 압축시키시는 거예요. 압축시켰다가 더 이상 압축할 수 없을 때 펼쳐서 내보내줍니다.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 9, 10. 손가락 관절염은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에 걸리셨던 분들도 충분히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우리 손가락 관절염을 회복도 하시고 예방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고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정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